반갑습니다. 어른들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오늘은 경제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부의 심리학 10번째 편, 저축을 하라고? 라는 편입니다. 저축 참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면 은행 이자율이 1% 안팎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들 은행 저축보다는 아무래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주식 아니면 아주 큰 리스크가 있더라도 코인 아니면 부동산 투자 이런 걸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 부자가 되는 기초, 그 기본기는 저축에서 시작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책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파악해 보죠. 첫 번째 편입니다.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 오히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 부자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가는 아니다, 오히려 저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1970년대 석유 오일 쇼크가 일어나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더 많은 석유를 찾아내고 더 많은 석유를 캐내서 해결했냐, 그것이 아니라 연료 효율이 높은 제품들, 공장들을 개발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갔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저축, 돈 이런 걸로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찾아낸다는 것은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수익률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불확실하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저축과 검소함을 실천한다면 이것은 확실한 것이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의 기초는 이렇게 불확실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단 적은 퍼센테이지라도 확실한 것을 잡고 가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기본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 투자, 코인, 부동산 투자에 앞서 먼저 안정된 저축, 이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엔요, 작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부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적은 돈으로 만족하는 법을 알게 되면 지출은 떨어지고 저축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바보 같죠? 그죠? 버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요. 그래서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도 수익률 0.1%를 올리기 위해서 죽어라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을 일합니다. 그 뛰어난 인재들이요. 그런데 아주 적은 노력으로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만 조금 바꿔주면 실제로 2~3% 정도의 지출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2~3% 정도의 지출을 줄인다는 건 2~3%를 번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소득은 결국 소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소비를 잡아서 소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놔야 소득의 가치가 있고, 이 가치가 있는 소득이 남아서 저축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저축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이거 너무 정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대부분 돈을 쓰는 거, 그렇잖아요. 이 겨울 되면은 특히나 보면은 패딩 몇백만 원짜리 패딩 있잖아요.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패딩들 막 입고 다닙니다. 겸손한 거 아니죠? 그죠? 보여주기, 뽐내기, 내지는 또 그 안에서 존경, 난 이 정도 돈을 버는 사람이야, 이 정도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존경받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소득에서 자존심을 빼면 그 나머지 금액이 저축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고 보여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엔 어떻게 돼요? 저축할 돈은 없어지는 겁니다. 네, 포르쉐, 벤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바퀴 굴러가고 요즘 차에 히터 안 나오는 거 없고 에어컨 안 나오는 차 없습니다. 네, 요즘 차들 다 잘 만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면 이 나의 자존심 보여주기, 그 다음에 존경받고 관심받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줄이시면 됩니다. 차를 없애고 걸어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 없이 텐트 치고 노숙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28평이면 충분한데 42평, 46평 이것이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안 돼요. 그 나머지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놔 보십시오. 아셨죠?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우리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욕망을 줄여라. 그리고 소비를 줄여라. 욕망을 줄이면 소비가 줄죠. 그죠? 그리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실제로 남들은요,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타인의 시선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30-40만원짜리 패딩이면 충분한 거. 그죠? 그거를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패딩을 사 입어요. 왜 그래요? 남들이 나를 보는 것 때문에 그럴 거야? 아니면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안 하면 되죠. 그런 욕망이 없어지면 소비는 준다. 그럼 소비가 줄면 당연히 돈은 여유가 생기니까 저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저축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저축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뭐를 사기 위해서, 뭐를 장만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돼 라고 합니다.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면 된다. 그냥 저축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권과 유연성 이런 것들을 준다. 그것을 만들어 준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삶의 선택권과 유연성 이것은 헤아리기 어렵고 눈에 띄지도 않는 잘 띄지도 않죠? 그런 가치이지만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1억을 주고 벤츠를 살 것인가? 아니면 1억을 주고 선택권과 삶의 유연성을 살 것인가? 선택권과 유연성을 살 거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신한은행에, 우리은행에 1억을 넣어놔야죠. 그러면 선택권, 삶의 선택권, 자유, 유연성, 기회 이런 것들을 사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물론 벤츠가 1억짜리 벤츠가 더 소중하다면 그거 사셔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추천하는 거는 저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 이것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은행에 있는 현금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만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 선택, 기회 그리고 유연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율 0%가 보잘것없고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중요한 순간에 이 저축은 나에게 자유와 선택과 기회와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부자가 될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축을 등한시하고 부자가 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도 꼭 챙기십시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인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부자가 안 되는 거니까요. 맞죠? 몽클레어로 온몸을 뒤감고 살아요. 네. 그리고 포르쉐를 타고 다닙니다. 그럼 그건 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부자는 안 되죠. 그죠? 은행 잔고 아니면 뭐 건물 이런 거는 없어집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잠깐 또 이야기하네요. 저축은 남과 나를 구분짓는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 작가는 저널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취재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단지 지역사회 위주의 경쟁은 아니다. 이 네트워킹, IT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들과 계속 경쟁한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찍지만 이 유튜브 이런 비슷한 컨텐츠로 아마 전 세계에 최소한 5만 명, 최대 몇백만 명이 이것을 찍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분명히 저는 더 탁월해야 합니다. 근데 탁월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탁월함,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연성이다. 그 유연성은 여유, 소통, 공감이다. 그래서 이 여유, 소통, 공감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여유와 공감과 소통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은행의 잔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왜요?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여유가 생기고 유연성이 생기고 소통을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잔고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일해야 됩니다. 하던 일 계속 해야 됩니다. 예, 변화 못합니다. 누군가와 여유 있는 대화 못합니다. 아집과 편견에 휩싸여서 하던 것을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바라는 큰 부자, 그리고 정말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그런 부자는 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으로 벤츠를 사는 것보다는 1억으로 자유와 선택과 기회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돈 공부에 대해서 많이들 부족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와이 간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고, 남들이 명품 가방 사면 그 명품 가방 사야 되고, 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돈을 줄여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네, 하루에 정말 쿠팡이치 이런 데서 매일 하루에 한 돈 10만 원씩 씁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대요. 네, 맨날 외식으로 계속 배달 음식으로 하루에 돈 10만 원씩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서 입에 단 얘기는, 입에 달고 사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없어 이럽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소비를 좀 줄이시는 것, 그리고 그 소비를 줄이는 것, 그리고 나의 그 자존심, 그 다음에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분명히 올바르게 돈이 남을 거고요. 그 남는 돈이 분명히 저축이 되고, 그 저축이 되면 그것들이 나중에 정말 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